제가 저희 유치원에 출강 이제 해주시는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자리가 더 날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은 다 좀 다르시지만, 그래도 사실 방과후를 하든 아니면 공부방을 하든 선생님이 너무 이제 경력이 0이면 뭐 밖에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경력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한테 이력서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네, 저희랑 연결된 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 뭐 가끔 그런 뭐라 해야지, 여기에 자리가 있어요. 이런 게 가끔 찾아보다 보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제가 저랑 연결된 데는 아니니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그러면 여기 선생님 집 근처인데 한번 써보시라 뭐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보면은 저기 뭐지? 보드게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하오빵 발음편 가지고 만든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제가 하오빵 발음편 책으로 저희가 과별로 보드게임을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아직 자료 파일을 업로드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수업에 쓰실 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차차 차근차근 올려놓을게요. 이제 그것도 보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약간 수업을 집에서 하셔도 소규모로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방과후에서도 막 예전처럼 인원을 엄청 많이 해서 막 이러진 않아요. 진짜 많아야 한 20명? 요 정도로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적은 데는 한 10명, 뭐 12명, 15명 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임 같은 건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수업을 하는 느낌이 아니지만 수업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어 같은 과목은 말만 열심히 가르쳐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계속, 자, 선생님 한번 말하고, 이 친구 한번 말하고, 선생님 한번 말하고, 저 친구 한번 말하고, 다 같이 말하고, 반 잘라서 말하고, 분단별로 말하고, 남자 한번 말하고, 여자 한번 말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안 할 때 딴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겨워요.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구도 쓰고 활동지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쓰는 것처럼 게임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실제로 방과후를 하든 뭐 유아를 가르치시든 간에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언어나 수학이나 요런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런 과목들은 요런 예체능이나 요런 걸 좀 끼워 넣으면 아, 재밌다, 요렇게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중국어만 가르치면 되지 뭐 이런 거를 다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노래도 하고 뭐 미술도 하고 요렇게 하시면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큰 아이들은 이게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좀 다르죠. 그죠? 저는 지금 고등학생들하고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고등학생들하고만 수업을 하니까, 저는 지금 이제 시험을 볼 때
해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에는 그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다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문장을 만들거나 이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유아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는 보통 지금 큰 아이들은 동사 위주, 뭐 조동사, 동사 뭐 이런 걸 주로 배우는데, 유아 친구들은 거의 모든 책의 단어가 명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과에서는 과일을 주제로 나는 이걸 먹어요. 뭐, 이것은 무슨 과일이에요. 이런 거를 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확장해서 단어 양을 늘려주고 명사를 많이 배우고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 좋으니까, 그럴 때는 교구도 쓰고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뭔지도 보고 플래시카드도 쓰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시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수박은 식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고, 처음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이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적다. 그렇죠.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나한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보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꼭 대상 타겟을 딱 정해놓고 수업을 하시지 말고, 저 유아도 하면서 초등학생도 하면서 중학생도 하면서 고등학생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깝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중학교 중국어 내신반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특히 경기도가 괜찮아요. 왜냐면 경기도는 그 성적을 그 중3, 보통 중3 때 중국어를 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 성적으로 배정 학교가 나뉘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아야 돼요, 경기도는. 그래서 경기도는 좀 그래도 내신 중국어 수업을 한다 했을 때 약간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목표는 이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그냥 내신 중국어 해요 하고 이렇게 모집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책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중학교 집 근처에 있는 중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과서가 뭔지 나오거든요. 그, 그 교과서 이렇게 검색하면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뭔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시고 무슨 교과서, 무슨 중학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셔서 그 학교 애들끼리 수업을 하셔야 같은 책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단 시작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뭐 이렇게 길게 가져가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방학 특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그 안에 본문 내용과 단어 정도 확실하게 외우게 하는 요 정도로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그 아마 그런 출판사 교과서들은 서점에 가서 팔기도 하고 할 텐데, 혹시 찾아보고 없으시면 이제 저한테 우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교과서가 이거다 하시면 제가 찾아보고 PDF가 있으면 PDF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리고 이제 아마 한 11월, 12월 요때쯤 되면 공고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고에 다 도전해 보는 걸로 일단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그죠?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 애가 어려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러면 보통 유치원은 방학 때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보통 1월, 2월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그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체험 수업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한번 넌지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뭐 중국 문화 조금 가르쳐 주고 숫자 같은 거 조금 하고 엄마 아빠 이런 거 하시던지 숫자 하시던지 그런 거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살짝 해보시고 하시면 좋고 제가 그 저번에 그때 보드게임 하는 날인가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특강 이런 걸 한 것도 다 경력에 다 쓰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 참여 수업으로 문화 특강을 했다. 그래도 무슨 유치원 중국 문화 특강 수업 진행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기간을 길게 하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특강이잖아요. 특강이라는 건 보통 1회, 2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쓰시면 좋아요. 이게 엄마니까 애들 가르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지만 아, 이 사람은 집에만 있었고 아무 경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일은 전혀 안 해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강이나 뭐 이런 거 하신 것도 다 쓰시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 보면 교육 연수 뭐 이런 거에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에 참여 이런 것도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드게임 수업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드게임 수업 참여 이런 거죠. 이런 교육 이수 이런 거 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력서라는 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하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험을 볼 건데, 자격증 시험을 볼 건데, 그 자격증 시험은 카페에 문제은행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카페에 문제은행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에 그 나올 거예요. 문제은행에 보면 중국어 기초, 중국어 이론 이렇게 두 가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험은 아직 날짜가 딱 정해지진 않았고 원서 접수를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학교에 이제 연락해서 원서 접수 언제부터 하는지 물어보고 그건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하고 나면 시험을 보실 건데 요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줌 켜놓고 학교에 오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렇게 줌 켜놓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자격증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집으로 보내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그 저기 뭐지? 제가 며칠 전에 한자 수업 문자 보내드렸었잖아요. 그 한자 수업은 요즘은 보통 그 중국어 수요보단 약간 한자가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니면 심지어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중국어 더하기 한자부 이렇게 해서 반은 중국어, 반은 한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국어 부는 없는데 한자부만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일단 한자로 들어가서 애들한테 조금씩 중국어를 계속 가르쳐 줘요. 다음에 그 방과 후 수요 조사 이런 거 할 때 중국어 부 이렇게 하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선생님이 또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간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20년 전,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중국어가 훨씬 많고 일본어는 이제 안 한다. 약간 요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저희 학교도 그렇고 제가 지금 고등학교 세 군데를 나가는데 세 군데 다 전체의 70%는 일본어, 30% 중국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가 지금 인기 많은 이유는 사실 중국어가 인기가 없어져서 일본어가 인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 중국은 안 싫어했다가 일본만 싫어해서 그랬는데 이제 중국도 싫고 일본도 싫어. 그래서 누가 좀 더 싫은지로 결정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왜 중국어를 선택 안 하고 일본어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외우면 되는데 중국어는 한어병원도 외워야 되고 한자도 외워야 되고 성조도 외워야 되니까 공부할 양이 3배로 많아서 안 한다. 요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자를 일단 시험에 1학기 때는 한자를 하나도 안 내거든요. 한어병음만 내요. 물론 한자를 쓰긴 해요. 써놓긴 해요. 써놓긴 하지만 그 한자를 한어병음을 다 써주고 문제를 내고 그러니까 한어병음만 볼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거든요. 그리고 성조도 거의 안 내요. 한 두 문제? 뭐 이렇게밖에 안 내고 거의 안 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한자를 내기로 했어요. 근데 한자를 어떻게 내냐면 정해줘요. 이거는 외워라. 한 10개, 뭐 아니면 한 20개 이렇게 주고, 요거는 한자를 외워라. 대신 요것도 쓰는 건 없어요. 일단 한자를 쓰면 끝이에요. 한자를 쓰면 이제 애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쓰는 건 없고, 보고 알면 돼. 요 정도 수준으로 내고, 그리고 요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중국어 괜히 했다. 막 이런 거 있고요. 요즘은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냐면 그 요즘에 막 민원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중국어랑 일본어의 민원은 뭐냐면요. 중국어 범위는 10페이지인데 일본어 범위는 5페이지니까 중국어 반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장난 아니죠? 그죠? 중국어는 30문제인데 일본어는 20문제면 중국어 반 애들이 더 불리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민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중학교는 괜찮아요. 중학교는 아예 한자 안 내는 학교가 많아요. 아예 한어병원만 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일단 시험이 제가 예전에 나갈 때 보니까 한 전체에 한 30% 정도 100점 받아도 돼요. 고등학교는 1등급이 나와야 돼서 그렇게 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거의 민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심할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중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 과를 달달달달 외운다. 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내신반 요런 거 하시면 괜찮거든요. 한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2번 시험 보는데 범위가 진짜 많아봐야 한 6과? 6, 7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겨울에 한 번 할 때는 1학기 범위 정도, 여름방학 때 또 한 번 더 해서 2학기 범위 요렇게 2번에 나눠가지고 하시면 괜찮고 그 학교 그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아마 진도표 같은 것도 나올 거예요. 대충 1학기 때 어느 정도까지 하는구나 요런 거.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요번에 이제 지금 우리 9월이잖아요. 그쵸?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요렇게 약간 준비를 차차히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셔서 1월 달, 2월 달에 내신반 요런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요 정도로 하셔도 되고 길게 해서 한 2달 정도 하셔도 괜찮고 한 내신반이고 큰 애들이 보통 하니까 한 6명 요 정도까지는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명에서 8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꼭 경기도 아니시더라도
다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다 해보시면 좋고, 고등학교는, 일단 고등학교는 조금 더 힘드니까, 일단 우린 중학교 위주로, 중학교 생활 중국어 위주로 해서, 그래서 요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고등학교 내신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작년에도 새 학교, 올해도 새 학교, 그전에는 두 학교 계속 이렇게 나가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5학년을 가르치는데 5학년 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수업할 때 교과서로만 수업하면 그 애들이 제가 쓰는 필기를 다 책 아무 데나 써놔가지고 나중에 이걸 내가 여기 왜 썼을까? 이런 것 때문에 활동지를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치는 과까지 정도는 있어요. 활동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학습지를 한 과에 한 4장, 5장 정도씩 다 만들어서 주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수업을 이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출판사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1년치 학습지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해보시면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편집과 이런 거를 거쳐서 활용하시면 제가 그래도 한 6, 7개 교과서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시면 혹시 이것도 쓰셨나요? 이런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있으면 드릴게요. 어. 근데 지금은 교과서 되게 많은데 이제 2025년 5학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면 교과서가 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출판사가 그래도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거든요.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국어가 많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좀 약간 메이저 출판사급들만 좀 남고 나머지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자 지도사 수업을 10월 달에 추석 지나고 10월 말 요 정도부터 할 건데 그 한자 지도사 수업은 중국어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한자를 선생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지만 이 막 자원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냥 외우고 뭐 문제 풀고 이렇게만 해봐서 그래서 중국어 수업에서는 약간 지도하는 방법과 뭐 교구를 사용하세요, 뭐 노래를 하세요, 뭐 이런 걸 위주로 했지만 한자는 한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원풀이하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그런 걸 수업에서 어떻게 쓰는지와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면접 볼 때 질문과 대답,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뭐 미리 좀 드리면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그, 그, 실제로 한자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급수별로 모으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반에 8급부터 6급, 5급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지도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9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 중국어 수업에서 했던 거 있죠. 활동지에다가 어떻게 이런 재료를 활용해 보고 이런 건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도 나는 좀 해봐야겠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중국어로 공부방을 내면 더하기 한자를 할 수 있대요. 근데 한자로 공부방을 내면 더하기 중국어를 무조건 못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중국어 공부방을 만약에 공부방이나 교습소 같은 걸 하시면서 한자를 추가해서 가르치시면 아마 나중에 한자 손님이 더 많을 거예요. 중국어보다. 그래도 이게 중국어를 그래서 보통 교습소 하시는 선생님들도 보니까 교습소만 해서 하시는 분들은 한자 분량이 더 많고 중국어 위주로 하면서 한자를 조금씩 가르치시는 분들은 교습소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나가서 수업도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저번에 그 지도안을 발표할까요? 발표해도 될까요?
안 되나요? 해도 되죠? 그죠? 자, 그럼 누구부터 할까요? 다 준비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약간 어색한 웃음을 다지.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준비를 아예 못 해 아, 가지고 진짜요? 7-8 월에 너무 예 바빠 가지고 거의 어, 지금 만들기도 다 예 만들기도 죄송합니다. 봤어요. 예 선생님 이번 하셨죠? 주까지 네 이번 주까지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셨나요?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만드신 건 있으시죠? 그거를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이 부분은 우리 그때 노래할 때처럼 노래 올려주시면 제가 노래 이렇게 좀 수정해보세요 막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를 좀 시간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걸 제가 저 밑에다가 구체적으로 써놓을게요. 그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놓을게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그거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꼭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거 있잖아요. 짧은 거. 그것도 올려주시고 저번에 우리 발표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올려주시고 요번에 만든 긴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어, 시간 분배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남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처음 하면 되게 힘든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맨 처음 수업이 대학교 수업이었는데 막 열정 폭발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PPT 만들고 막 그리고 제가 중국 중국 대중문화 수업 했었거든요. 근데 29살에 중국 대중문화 수업을 했는데 저도 중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라고 한 그 과목을 줘서 했는데 나도 모르니까 이 내가 모르는 거를 뽀록 나면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PPT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 PPT를 3시간 연강 수업이었는데 PPT를 50장, 60장 이렇게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의 유래를 다 알려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의 유래를 다 알려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이제 PPT 보고 읽기 바쁘더라고요. 계속 줄줄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수업하면 원래 자료를 똑같이 보통 쓰니까 제 자료를 이제 같은 수업하는 교수님한테 드렸는데 교수님이 무슨 PPT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은 PPT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데 나는 아니니까 그쵸? 근데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시행착오도 좀 있고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진짜 많이 준비해 갔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할 게 없네? 이런 날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았네? 이런 날도 분명히 있어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50분 동안 딱 이게 짝짝짝짝 됐는데 그날따라 애들이 너무 대답을 잘한다든지 너무 안 한다든지 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차차 이제 그런 날 뭐 할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이템을 좀 준비해 놓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왜 저번에 카페에 올려놨던 거 있죠. 그 통아저씨 뽑아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머리에다가 그 플래시카드 같은 걸 하나 붙여요. 그리고 통아저씨 거기다 꽂아요. 통아저씨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거 꽂아서 나오는 사람이 통아저씨를 탈출시켜 준 거야. 그럼 이 플래시카드 읽으면 내가 획득. 뭐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면 다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요런 식으로 게임하면 한 10분, 15분 남았을 때 그런 거 하시면 금방 10분, 15분이 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아이템 몇 가지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때 보통 그럴 때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죠. 근데 좀 인원이 많을 때는 통아저씨 게임도 괜찮고요. 그거도 괜찮아요. 그 왜 이렇게 악어 이렇게 이빨 누르면은 착 닫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가 발표할지 이런 거 할 때 애들이 약간 머뭇거리거나 할 때 이제 그걸 쓰는 거죠.
물리는 사람이 발표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는 사람이 3번 읽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선생님 쭉 한 바퀴 돌면 요런 거는 애들이 약간 내가 안 하고 있어도 집중하거든요. 누가 걸리는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런 아이템 몇 가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하실 거잖아요. 항상 말고 되도록이면 큰 거 있으시면 좋겠죠. 그쵸? 악어도 좀 큰 거 가져가야 약간 이게 물리면 좀 무서운데 조그만 거 있죠. 다이소에서 파는 손만한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해봐야 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거, 그런 거 몇 가지 가지고 가시면 그러면 약간 재밌게 수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몇 가지 챙겨 가시고 이제 수업 진행하시면 이제 약간 시간이 남거나 오늘 내 생각보다 약간 빠르다. 그럼 이제 그럴 때 그걸 꺼내서 한 번씩 쓰는 거죠. 그쵸? 저는 어, 중국에서 그 어학당 같은 거 다닐 때 우리는 다 어른인데도 선생님이 그걸 쓰더라고요. 걸리는 사람만 발표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이번에 걸리는 사람은 뭐 숙제가 한 장 더 많아. 한 장 더 외워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약간 천천히 여러 번 말하고 이런 것도 약간 연습을 하셔야 그쵸? 되는 것도 또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가실 때는 약간 뭐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실제로 하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내가 나를 찍으면서 해보는 거죠. 그죠? 좀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좋고 아 나는 도저히 못 찍겠다. 내가 나를 찍으면서 못하겠다. 나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못하겠다. 하시면요. 저기 뭐지? 음, 잠시만요. 만약에 그러시면 줌으로 해보시면서 PPT 같은 거 띄워놓고 목소리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얼굴은 도저히 못 보겠다 하시면 그쵸? 줌으로 띄워놓고 이제 수업을 해보는 거죠. 화면 PPT 보통 다 쓰실 거니까 PPT 쓰시면 그런 거 이제 띄워놓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생들하고 미술 활동 엄청 간단한 거긴 한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실 요런 게 다 제가 하는 목적은 다 세특을 쓰는 목적이어가지고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랑은 좀 다르겠지만 요런 거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색연필하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200의 산중문답을 시를 읽었어요. 같이 시를 읽고 그 시랑 관련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사이트에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고 자기가 이 시의 내용과 관련돼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지 느낌을 쓰고 요런 거를 주로 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 요거 할 거니까 색연필 같은 거 가져와.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림 그리고 그리고 자기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좀 진짜 성의 있게 그리는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요. 성의 없게 하는 애들은 그래도 얘도 진짜 매우 성의 있게 한 거예요. 요 정도면. 그리고 뭐 좀 요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그린 거거든요. 고등학교 남자애들. 근데 생각보다 괜찮죠. 그죠? 요런 거 하든지 아니면 그 저는 보통 그냥 간단한 거 하거든요. 그런 뭐 사자성어 같은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열쇠고리 만들기라든지 그런 거 해요. 그런 거. 키링 만들기 뭐 부채에다가 캘리그라피로 명언 같은 거 쓰기 요런 거 위주로 해요. 우리가 하는 붙이는 것들은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저는 대부분 남자애들만 가르쳐가지고
그런 거는 남자애들하고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온 바닥에 반짝이가 그죠? 난리 나요. 저는 돈 화폐 수업하고 나면 얼마예요? 이거 나오고 나면 돈을 그 라벨지에 뽑아가지고 경매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를 얼마에 살 건지를 거기 종이에다가 붙여가지고 돈 이야기하면서 경매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라벨지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애들이 뜯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장을 버리면서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줬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빈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손에다가 여기 이런 데 있죠. 뼈처럼 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온 옷에 다 돈이 다 붙어 있어. 중국 돈이.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뭐 애들 옷에 막 돈으로 글씨 써놓고 등에다가 막 돈 붙어 있고 마오쩌둥 얼굴만 잘라가지고 오만데 다 붙여놓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중국어 반이구나를 알 수 있게.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에 그 뼈처럼 이렇게 해골처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다녀요, 계속. 그래서 그런 뭔가 이게 약간 더 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는 보통은 투명한 데다가 그리기 이런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초등학생들하고 그런 미술 활동을 하시면 일단 그런 스팽글 같은 거나 분배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소주컵 같은 데다가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애들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종이컵, 소주컵만한 종이컵 있죠. 거기다가 주시면 애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퍼백에다가 주면 뭔가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 그 지퍼백을 뜯으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애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종이컵은 너무 크고요. 그리고 그냥 책상에 뿌려주기엔 남았을 때가 또 처치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미술 활동 같은 거 하시는 날은 그런 조그만 소주컵이나 아니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그만 소주컵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서 딱 자기가 한 사람당 한 개씩 친구랑 노나 가지지 않게 한 사람당 한 개씩 하시고 그 뭐 클레이나 요런 거 쓰실 때는 조그맣게 소포장돼 있는 클레이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색깔을 고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 색깔을 고르면 안 돼. 색깔은 집히는 거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신 이게 한 요만큼 되니까 짝꿍이랑 반 잘라서 나눠도 되기. 요 정도는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요새는 그 스티커 중에서도 여기는 없네. 스티커 중에서 그 보석 스티커인데 이렇게 줄줄이 뜯어지는 보석 스티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애들하고 요런 거. 요거는 책갈피거든요. 약간 중국 무늬 있는 책갈피인데 요런 걸로 그냥 쓰기. 이거는 그냥 그 네임펜 같은 걸로 쓴 건데 그 붓펜 같은 걸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약간 돈이 지원이 되면 그런 정규 수업 중에서 약간 돈 지원돼서 할 수 있는 요런 수업이 만약에 있으면 그런 거는 그 부채에다가 직접 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저는 부채도 그 투명한 부채가 있거든요. 투명한 부채가 있는데 투명한 부채에다가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밉게 만들어지면 안 가져가거든요. 버리거든요. 근데 그냥 흰 부채에다가 쓰면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받쳐서 대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먹지를 쓰면 돼요. 먹지 아시나요? 먹지? 옛날에 영수증 이렇게 쓰면 밑에까지 나오는 그 먹지 있잖아요. 그 먹지를 대고 위에다가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하면 밑에 그림이 대충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불투명한 거 하실 때는 먹지 대고 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먹지 대고 해보니까 먹지가 약간 기름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먹지를 그린 자국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에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투명한 부채 같은 거에다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네임펜 같은 거 아니라 약간 붓펜스러운데 그런 플라스틱에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하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시면 좀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현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교구 만드는 거랑 동화 수업이 저희가 원래는 그 펠트 교구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펠트 교구는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펠트 교구 만드는 거랑 그 펠트 교구 만드는 거랑 동화책 그 저희가 브라운베어랑 애벌레랑 녹색 괴물이랑 요거 세 가지 있는데 그거 영상도 제가 열어 놓을게요. 그거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것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제 딸린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구는 펠트로 만드는 교구가 그 저기 뭐지? 그 판 있죠. 융판. 그 애들 붙여다 댔다 하는 판. 책처럼 생긴 무지개색 융판 만들기 하고 사다리 교구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시고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융판 만드는 거는 사다리 교구 만드는 거는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그 펠트로 했어요. 펠트. 근데 펠트는 찍찍이가 안 붙잖아요. 그래서 맨 위에 붙이는 그것만 선생님들이 융으로 하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 사다리 위에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거로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그것도 매우 쓸모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열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동화책도 그 이제 동화책 활용하는 거나 동화책 영상도 있거든요. 그 중국 사람이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사이트 중에 제1 PPT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1 PPT. 그 제1 PPT에 들어가시면 PPT로 중국 동화책 PPT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놓은 동화책 되게 많아요. 후이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웬만한 책은 웬만큼 유명한 책들은 좀 여러 개 곰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 하여튼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쓰실 수 있는 책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1 PPT.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스캔해서 붙여놓은 거라서 글씨 같은 게 조금 깨지거나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그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위주로 하셔가지고 내용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중국어로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런 책들은 대부분 글밥이 많은 책들이 그렇고 글밥이 작은 책들은 다 잘 보여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책은 꽃잎 있는데 그 색깔 꽃잎이 있는데 꽃잎 하나씩 뜯으면서 나중에 꽃이 시드는 동화책이 있거든요. 근데 걔도 글밥이 진짜 많아요. 아마 배고픈 애벌레 쓰신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림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색깔 배웠을 때 쓰시기 좋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 꽃 모양으로 펠트 교구 하나 만들어서 가시면 아이들이 이거 떼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미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만 그런 거는 이제 펠트로 만들기 힘드니까 그런 거는 그림 자료로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시면 꼭 그 동화 내용이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글밥이 너무 많은 책은 선생님이 그걸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이 되는 내용만
아이들하고 중국어로 말하면서 동화책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것도 색깔 수업에서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동화책 한번 보시면서 요런 책은 요런 주제에 쓸 때 쓰면 괜찮겠다. 요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꼭 그 동화 내용을 전체를 쓰진 않더라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색깔 꽃 있는 동화책 표지에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색깔 수업할 때 그 표지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쵸? 색깔 수업 때 그 표지만 가지고 이 막 꽃이 있는데 이렇게 색깔이 예쁜 꽃이 있는데 무슨 색깔이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꽃잎을 하나씩 가진다면 너는 무슨 색깔을 가지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꽃한테 꽃잎을 하나씩 달라고 이야기하려면 색깔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오늘은 색깔을 배우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꽃잎을 여러 개로 여러 색깔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야지. 왜냐면 다른 색깔 가져가면 나는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꽃잎당 한 대여섯 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두껍게 붙여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 무슨 색깔을 좋아하니? 그러면 뭐 봉써 얘기하면 이거 너한테 줄게 하면서 선생님이 뜯어가지고 주면서 너에게 줄게 요 정도 또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그럼 예전에 배웠던 씨에 이런 거 한 번 더 해보고 요런 것도 이제 하나의 활동으로 또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유아라면 제일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부터 주겠다.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1학년까지 괜찮아요. 1학년까지는 제일 예쁘게 앉아있는 친구부터 꽃잎을 하나씩 줄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꽃잎을 가져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꽃잎 제일 바깥의 꽃잎을 약간 이렇게 봉투 모양으로 만드셔가지고 요 안에 작은 꽃잎을 넣어 가시면 빼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붙여서 놨다가 하나씩 위에 거 뜯으면서 이건 이제 다 없어졌다. 다 팔렸어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수업에 안 나오는 말이지만 그런 것도 한 번씩 쓰시면서 그쵸? 요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런 거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어떤 주제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동물원인가 그 책 있잖아요. 그 약간 이렇게 검은색으로 줄 그림 있는 외국 동화책의 동물원 이 제목의 책도 거기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동물 수업할 때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 거도 다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수업에서 꼭 동화를 쓰지 않아도 도입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요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자료가 제일 문제잖아요. 자료 찾고 자료를 만들고 요런 게 제일 힘드니까 그리고 저의 늘 생각은 어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된다.'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펠트 교구를 처음에 했다가 안 한 이유도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까?' 요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코팅 교구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래요. 코팅 교구는 없어지면 또 코팅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펠트는 이제 물어뜯거나 뭐 이런 애 있으면 인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미술 활동이나 고런 거 하실 때도 너무 손 많이 안 가는 걸로 하시면 좋고 그 탑, 탑 괜찮았죠, 탑. 탑 만드는 거 부가트. 그게 빈 탑은 안 올려져 있죠, 카페에. 그죠? 그거 제가 선생님 진미쌤한테 빈 탑을 얻어서 올려 달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그럼 다른 거 넣어 가지고 쓰시거나
애들이 직접 그리면 되겠죠, 그쵸? 그런 건 약간 단계적으로 하셔도 돼요. 맨 윗줄에는 마마 쓰고 돌리면 또 워마마 이렇게 쓰고 또 돌리면 是我妈妈 이렇게 쓰고 또 돌리면 这是我妈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같은 내용을 확장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진미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그냥 그 어떤 선생님이 탑을 주셨거든요.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주셨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도안하고 다 만드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쓰시고 가방도 아마 빈 건 없었던 것 같은 있나? 있나? 아무튼 없으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것도 빈 거. 그러면 그런 거 해서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할 말은 다 했어요. 오늘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발표를 못해서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 자료는 올려주시고요. 자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 자료를 다 안 올리셨으면 그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해보면서 해봤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급하게 숙제를 한 느낌 말고 그쵸? 이렇게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거는 이런 데 쓰면 괜찮겠다 그런 거죠. 폼폼 하면서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요? 폼폼? 폼폼으로 복잡한 글자를 했더니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근데 폼폼은 사이즈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더 작은 폼폼을 써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의 폼폼이면 종이를 더 크게 뽑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해봐야 알죠. 안 해보면 저거 되게 괜찮다 하고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그죠? 늘 구경하시고 큰 알파 이런 거 있으시면 다 구경하시고 하다 보면 좀 요런 것도 괜찮구나 요런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 이제 막 공고 같은 게 올라오면 카페에다가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찾아보시고 어디 지원하시거나 하실 때 뭐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저한테 또 말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랑 그런 거는 제가 월요일 날 학교에다 물어보고 문자를 보낼게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아마 원서를 쓰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시험 볼 건데 자료는 제가 메일로 시험 전날 보내드리면 선생님들이 출력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풀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시험은 원래 정해진 시간은 한 2시간 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 20분에 끝나더라고요. 다 풀고 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거나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